이 대표가 어제도 재판에 안 나갔어요.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 재판에. 오늘 조선일보 보면 이렇게 제목을 뽑았던데, 꼬리 내린 법원, 이렇게. 이 표현이 저는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이 대표가 어제도 재판에 안 나갔어요.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 재판에. 물론 본인이 피고인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피고인은 아니지만 대장동 관련된 재판은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본인이 피고인 재판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피고인은 재판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본인 관련된 재판이 지금 증인으로 지금 돼 있는 재판이 배임 사건 재판인데, 증인으로 나오라고 지금 재판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5번이나 지금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만 지금 501번, 301번, 800만 원 과태료. 근데 과태료 안 내요. 과태료 안 냈잖아요. 왜냐면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과태료가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근데 더 웃긴 거는 저는 재판부예요. 네, 근데 오늘 조선일보 보면 이렇게 제목을 뽑았던데, 음, 꼬리 내린 법원. 법원, 이렇게 내렸어요. 꼬리 내린 법원. 이 표현이 저는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네.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안 부르겠다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이게 일반적인 국회의원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은 이렇게 못 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 만약 허준석 대변인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법원에서 증인으로 오라 그래. 피고인도 아니야. 증인으로 오라 그래. 계속 의정 활동 핑계 대면서 안 가실 건가요? 근데 이게 이 증인이라는 네. 게 이 저분을 안 부르고 이 재판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까? 재판은 진실을 가리고 그래서 벌 줄 사람 있으면 벌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단순 뭐 참고인으로 한번 나와서 좀 참고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자 핵심.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데 핵심이고, 이 사람이 빠지면 사실은 안 밝혀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안 나오니까 방법 없으니까 그냥 이거 끝까지 해야죠. 여러 번 해야죠. 더더군다나 이게 탄핵 심판 선고 나오자마자 저렇게 하면은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판부가 저런 결정을 한 것은 뭐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끌어올 수는 없는데, 그 말은 맞긴 맞는데 시기나 또 지금까지 했었던 횟수나 너무나 그 지금 한 것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어제 그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경찰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그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논평에 고발당했는데, 대해서 그 MBC 방송에 출연해서 상대당 대변인 한민수 대변인하고 이제 그 토론을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게 허위사실이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한 거예요. 방송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 상대 그 한민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당신 그 말 한 거 법적인 조치하겠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 기사가 수백 건 수천 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저기 허위 사실이 뭐 명예훼손이냐 했는데 실제로 했어요. 바로 고발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았거든요. 조사받는 건 받으면 되는 건데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아니 명백한 그냥 사실이라도 감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어, 너 고발, 그리고 운수 나쁜 재판부를 만나면 어쩌면 처벌 유죄 판결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법관들이 그런 진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해주셔야 됩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보고 계신데 어제 그런 결정을 재판부가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쉽고 유감이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기사에 많이 났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 기사에 많이 났던 내용들인데 그건 그렇게 고발을 그러니까 했다고. 참 대변인의 논평,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방송하는 자리에서 맞은편에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참.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 안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됐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서류 송달 일부러 늦춰가지고 재판 늦췄다. 그다음에 그 기록 복사하는데 한 달이나 걸려가지고 재판 늦췄다. 이거 다 대북 송금. 기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허 대변인님이 진짜 역시 이제 워낙 또 유명한 앵커 출신이시다 보니까 제가 같이 방송을 해봐도 항상 팩트에 기반하거든요. 어디에 보도가 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언급 자체를 안 하시는데,
아, 참 안타깝네요. 참 진짜 앞으로의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유독 저도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조금 더 좀 심해졌다는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이게 너무 이렇게 고소 고발이 예전에는 그래도 고소 고발 하더라도 그냥 서로 치하를 하거나 이게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뭐 국민의힘도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조금 너무 서로 이렇게 그냥 고소 고발이 조금 난무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또 그게 이제는 아예 그러니까 뭐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서 철회하거나 이런 것도 없더라고. 아예 그냥 몰라 우리 이거 철회 안 할 거야. 이거 치하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진짜 뭐 소위 뭐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다 그냥 들고 경찰서 가고 다 들고 법원 가고 이런 것이 정치가 더더욱 그 영역이 좁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그 듭니다. 내용을 그 한민수 대변인하고 그 토론하시는 내용을 봤는데 뭐 무리가 없던데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그 기사에 다 나왔던 내용들을 그럼요. 언급을 한 걸로 제가 봤는데 아니 어저께 조사하시는 제가 혹시 뭐 심한 말 하셨나요? 아니 혹시 제가 뭐 아니야. 더 다른 못 본 내용이 있을 수도 없어요, 있습니다만은 없어요. 뭐 제가 본 그 내용 클립이 많이 중에서는 돌아다녔잖아요. 그 네. 설전이 벌어졌었던 네. 거. 그 내용이 다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 조사하는 수사관도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괴롭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너 네, 그런 말 앞으로 그렇죠. 하면은 아유 너도 그 골치 아플 거야. 아니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위축시키잖아요 사람을. 한 번 더 스크린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를 내가 혹시나 말 저는 잘못하면 위축되지는 않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바른 말 하기 위해서 저는 어쨌건 언론인 중요한 역할이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인생의 진로를 바꾼 건데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위축되고 그럴 건 뭐하러 그렇게 다행입니다, 그랬겠습니까? 근데 저한테도 그런 분들 많아요. 말 못하게 하려고요. 근데 저도 위축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위축을 안 받으려고요.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헌법재판소장은 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네요. 아 임명 동의가. 예.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쉽지 동의 안 해주면 않겠네요. 소장은 네. 임명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소장은 네, 그렇죠. 기관장이니까 또 헌법기관의 기관장이니까 그럼 본인들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하겠네요. 김영두 재판관으로고요.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워낙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크죠. 뭐. 자, 근데 일단은 저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변호사님이니까 네. 여쭤볼게요. 이게 그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는 증인에게는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이의 신청을 한다고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상황이 이게 확정이 어떻게 안 돼서요. 액수가. 그러니까 액수가? 이걸 내가 저도 뉴스 보면서 이걸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그 과태료 액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의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난 부당하다라고 하니까 어저께 재판부에서 나온 말이 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랬는데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당장 부과 못 하겠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 봤어요.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거 좀 처음 봤어요. 재판 특히나 불출석 해가지고 보통은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해요. 근데 증인 나오면 취소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재판장들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오면서 이거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뭐 교통 범죄급이라든가 이런 과태료 막 내잖아요. 네. 막 부과하잖아요. 그것도 이의 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이의 제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면 네. 깎아주거나 그렇죠. 너 이의 제기 내가 받아봤더니 네. 이의 제기에 이의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부과하잖아요. 네. 그럼 법원에서도 이의 제기를 했으면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결과를 회신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500만 원에서 이의 제기 받아줄만 하네. 그럼 800만 원 지금 부과했으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200만 내세요. 그거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왜? 이의 제기를 해버렸어. 근데 그 다음엔 뭐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결과도 안 내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떤 변호사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소환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감치를 위해서 증인을 데리고 와야 네, 되는데 네. 이 소환 요청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네, 거라고 얘기를 네. 하던데.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 예를 들어서 체포 구속이라든지 그런 관련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어떤 부당한 체포나 구속으로부터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어떤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증인으로 증인으로 오시라고 하는 이거 거잖아요. 행정적인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와달라. 네. 그리고 안 이거 오면 강제 구인할 수 있냐 그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 구인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형사벌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냥 행정벌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불체포 특권은 행정벌에는 가지 않는다. 아니면 이제 광의로 해석하면 어떠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모두 포함할 것이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참 이재명 대표가 저는 좀 아니 본인 말씀으로 당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 했잖아요. 아니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말 아니에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지난번 대선 때 당군 일의 최대 지적 사업이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당군 일의 최대 지적 사업이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제일 잘 아시는 거 아닌가요? 와가지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증인, 뭐 피고인도 아니고 증인으로 가는 건데 하루 정도면 제가 봤을 땐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출석을 안 하시는지는 아니 잘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요. 법원이 이렇게 일을 하면 누가 봐도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냥 꼬리 내렸다는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여기 딱 맞는 표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판사들도 참 뭐 사람이고 생활인이니까 뭐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위증교사도 그렇잖아요. 지금 2심 재판 결심이 6월 그 대선 날짜죠. 그날로 잡혔지 않습니까? 검찰이 좀그 5월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좀 당겨 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서두를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뭐 다른 재판도 있고 뭐 그런 이유를 들면서 이제 사실은 뭐 심리도 거의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참이나 늦춰서 결심 공판을 잡았던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판사들께서 그 사정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정말 정의인가? 사법부의 질서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고 그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치적인 고려라는 것이 그게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 정파와 한 개인을 위한 것인가? 정치적인 고려를 어디까지 해도 되는 것인가? 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의문이 쌓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저는 너무나 여러 건을 지금 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특정한 어떤 사조직, 우리법 국제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것들 이게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그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라는 점을 그런 점을 좀 한 번씩 다시 한번 유념하시면서 이렇게 역사 앞에서 좀 어떤 결정들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거법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바로 상고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또 그 상고심 법원에서 이거 항소심 법원에서 뭐 서류를 쭉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소송 통지서 네. 대법원에서 소송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거 왜 또 이거 이사불명 아니 혹시 거기 안 사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주소 잘못됐거나. 근데 항소심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특별 송달 다시 인편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예, 다시 보냈죠. 그러면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택 거기 주소 잘못됐나? 아니 근데 그러면 한 번 항소심 때 그랬으면 네. 주소를 변경을 해가지고 아니면 낮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낮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등기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는 있으니까. 예. 그럼 이건 또 연기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또 지연되는 거잖아요. 뭐 아무래도 그 날짜는 좀 지연되겠죠. 지금 검찰에서 엄청 빨리 했는데 이거 거의 한 20일을 당겨버렸는데. 근데 정확한 여기 일정 과정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거잖아요. 네. 무죄를 받은 거면 일단은 검찰에서 상고를 했으니까 이 무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상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땡겨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상고 이유서 받아가지고
낸 거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이재명 대표 쪽으로 전달하는 거고 음. 그걸 받으면 바로 이제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도 받아야 되잖아요. 서류를 이게 됐다. 지금 상고심이 접수가 됐다. 대법원에 접수가 됐으니까 이제 대법원의 재판이 열릴 것이다. 이걸 받아야지만 그 다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이것을 안 받아버리면 나중에 가서 나 못 봤는데 재판 열린지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열렸다는 걸 배정됐다. 대법원에 접수가 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은 이렇게 공판기를 잡지는 않습니다. 서류로만 심사를 하고 끝나거든요. 출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고날은 출석을 해도 되는데 뭐 따로 공판기를 열어가지고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접수 통지 받으면 이제 대법원에서 바로 심리를 할 거예요. 서류상 어떤 서류 검토만 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결론을 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빨리 저는 오히려 인편으로 해가지고 국회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갔다고 하니까 인편으로 갔다고 하니까 요거는 뭐 한 2달? 2달 정도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대선 전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대선 전에 안 나올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즐겁겠네요. 못 나오죠. 그리고 대법원이 할 수는 있어요. 사실상 할 수 있습니다. 5월 말까지는 빠르면 5월 중순까지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번 주에 이거 수령하고 그러면 원래 가능은 한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할 용기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빨리 경선을 약식으로 해서 안 되죠. 해서 빨리 후보 확정하고 뭐 오픈 프라이머리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됐다. 우린 지금 일단 후보를 확정시켜 놔야 만약이라도 있을 그런 가능성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후보까지 확정됐는데 어떻게 그거를 판결하겠냐 이제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참. 그 항소심 선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지금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 받은 이재명 대표 그 항소심 선고 결과가 네.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보면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탄핵 심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쭉 오면서 그냥 정치적인 흐름을 확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